주원이 애매한 급이기 때문인데 환승연애 3는 이진주 PD가 환승연애 2까지 한 다음에 연애남매하러 가버린 이후에 만들어진 연애 프로그램이죠. 환승연애 3는 결국에는 출연자들의 통제력을 잃어버리면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꿀잼이 드는데 환승연애 3가 역대급으로 출연자들에게 완전히 제작진과 PD가 휘둘린 역대급 작품이에요. 그만큼 시청자들은 보는 일이 재밌었죠. 왜냐하면 환승연애 3는 핸들이 망가진, 핸들이 고장난 5톤 트럭이 아니라 100톤 트럭이었는데 사람들도 엄청나게 출연해서 핸들, 악셀, 브레이크, 타이어 그냥 다 날아간 거예요. 그냥 마구자로 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재밌었다. 이제 그 중심에 주원과 서경이 메인 커플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원과 서경이 굉장히 스타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환승연애 3의 가장 큰 문제는 최종 보스 유정을 그 누구도 못 넘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정은 너무나 지금 완성된 상태로 가장 어리고 출연할 때 당시에도 유정이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다 찍어 눌러버린 겁니다. 거기에 이제 서경이 반발하면서 서경이 치위 생사인 서경이 반발하면서 환승연애 3가 마구잡이로 진행됐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주원이 조금 더 높은 급이었다면 단순 제작 프로듀서가 아니라 기획 혹은 진짜로 좀 자신이 권력이 있는 프로듀서였다면은 환승이 가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정은 주원에게서 사실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궁금했던 건데, 주원이 이 환승연애 3 한 달이 가까운 시간 동안 그거를 유정에게 못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환승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정이 마지막에 주원 너 좀 능력, 미래에 대한 비전, 자신감이 부족하구나. 나 그냥 전 남친 창진이랑 짝짝꿍하고 애 한 셋 낳을게, 안녕 이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환승하려면 여자보다 늘 한 급 정도의 우위를 유지해야 되고, 이거는 사실 다 주원 탓입니다. 결국에는 서경이 이걸 파악했기 때문에 주원에게 끝까지 갑질한 거예요. 갑의 연애를 했는데 서경이 가스라이팅의 대가다. 제가 유일하게 환승연애 3 당시에 수많은 단순 어디서 챗GPT로 대본 뽑아가지고 맨날 기계음 삑삑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그냥 단순히 리액션만 하는 사람들은 이걸 예측 못하고 유일하게 예측했습니다. 주원과 서경이 시간이 지나면은 환승은커녕 둘이 서로 그냥 손잡고 애 한 둘 정도는 낳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사실은 서경도 딱히 다른 남자를 선택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경은 유정의 페이스대로 끌려갔고 주원도 완전히 유정의 페이스대로 끌려가면서 이 두 커플이 사실은 유정이가 완전히 놀아났다. 그러니까 주원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창진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것이다. 이게 남자가 생각하는 연애랑 여자가 생각하는 연애랑 180도 다르다고 제가 늘 진화 심리학적 관점 5천년 전 아프리카 시절의 DNA, 여러분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선조들이 여러분의 DNA에서 외치고 있을 겁니다. 서경의 가스라이팅 실력이 훌륭했지만 그만큼 주원이 이 서경을 뛰어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창진도 뛰어넘지 못했다. 그렇다면 창진과 유정이 엄청난 커플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창진도 사실 다른 여자를 꼬시다가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유정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강력했고 다른 사람들이 유정의 마음을 돌리기는커녕 주원마저도 오히려 전 여친인 서경에게 마지막까지 흔들리는 모습. 왜냐하면 주원 스스로도 내면의 무의식 속에 알았을 겁니다. 아, 이거 내가 서경이랑 그냥 애 둘 정도 낳아야 될 팔자구나. 사주팔자에 나와 있구나. 내가 그냥 신들린년의 SBS 출연이나 해야겠구나 라고 중간에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원도 중간에 가서는 이제 용서만 하면은 서경이랑 사귀어야지 이런 스탠스를 바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화해할 커플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을 감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말의 가능성을 위해서. 주원이 굉장히 급이 애매했다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들 이제 지적을 했는데 출연자들 사이에서도요. 그러니까 주원이 실제로 머리 스타일을 뽀글이해서 직모로 바꾼다는 것은 남자들에게 머리 스타일을 바꾼다?
그거는 예전의 과거를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여자가 장발에서 단발 혹은 단발에서 장발로 바꾸는 것보다 남자들이 스타일을 바꾼다는 게 가장 큰 정말 마음의 징표입니다. 그만큼 주원이 절박해져가지고 후반에는 머리 스타일까지 바꾸면서 자기를 유정에게 어필했는데 유정의 마음을 못 돌리고 결국에는 창진과의 결투도 주원이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안 갔습니다. 이게 지금 만약 연애남매 이진주 PD의 연애남매에 주원이 재영 정도 급이었으면 재영이라고 있습니다. CPA에다가 얼굴 진짜 잘생긴 공유같이 생긴 그러니까 만약 재영이었으면은 유정도 잠깐만 그래 재영이랑 나 사귈게 창진아 안녕 우리 그냥 환승연애 쓰리 시원하게 그냥 다 환승해버리자 환승하고 우리 새로운 인연 찾아 나가자 했을 텐데 주원이 그 정도의 급도 아니었고 환승연애 3 자체의 남자 출연자 풀들을 사실은 제작진들이 높게 설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섭외력이 사실 약간 딸렸던 거죠. 그만큼 남자 출연자들 자체가 급이 다들 좀 애매했기 때문에 주원뿐만 아니라요. 이런 것을 체크해서 스테일메이트라고 하는데 스테일메이트가 뭐냐면 어디에서도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중반에 뭐 킹이 잡아먹혀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못할 때도 체스는 그냥 무승부가 되거나 패배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사실 주원이 패배의 길을 계속 가고 있었다는 것을 서경도 알아채고 유정도 어느 정도 알아챘다. 그러니까 환승연애 3 자체가 여자들의 선택지가 훨씬 더 넓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들을 엄청나게 꼬시는데 성공했는데 서경도 어쨌든 광태와 휘현의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죠. 그러니까 서경이 사실 이거 눈물의 스킨십 쇼를 벌이면서 그나마 유정을 따라가려 했었지만 유정이 정말 갖고 놀아버렸다. 왜냐하면 창진이 유정에게 계속해서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이 가장 형인 창진 동진도 형이지만 창진이 게다가 나이도 가장 많았기 때문에 주원이 조금 창진에게 대들지도 못했어요. 만약 주원이 신들린 연애의 이율처럼 최근에 이제 SBS 신들린 연애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율이라는 남자 캐릭터가 마지막에 이홍조라는 압도적인 남자 인기가 많은 남자를 엄청나게 공격하면서 결국에는 최종 선택을 뒤바꾸는 데 성공하고 형컷까지 성공한 유명한 사례가 최근 생겼죠. 근데 주원은 그와는 다르게 창진에게 공격적으로 다가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원이 생각보다 마음이 여린 굉장히 좋은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애매한 급 창진도 어쨌든 다른 여자를 꼬시니 많이 다혜랑 꼬시니 많이 하다가 창진 입장에서도 다혜보다는 유정이 더 아까우니까 놓치기에 아까운 선택을 남자들이 계속해서 선택을 그런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주원도 사실 유정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만나는 것보다 서경이라는 익숙한 여자를 만나는 게 훨씬 자기에게 이득이라는 그리고 당연히 감정 정리는 둘째치고 자기가 만날 여자가 많이 없다라는 것을 주원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원은 애초에 서경이랑 인스타에서 만나서 커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원의 심리 상태 속 자체가 언제든지 서경이 오케이만 하면은 다시 붙을 수 있는 상황, 주원이 서경에게 더 매달리는 상황, 오히려 주원이 결국에 진짜 속마음에는 유정과 자기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서경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결국에는 유정 어느 정도 썸 타니까 서경 제발 나한테 와주겠니? 근데 서경도 자존심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촬영 끝날 때까지는 주원 너 이런 식으로 나에게 질투를 유발한 거지 절대 안 해. 촬영 끝나고는 몰라도 촬영 기간 동안에는 너 짜증난다 이러고 기싸움 하다가 마지막에 촬영 끝나고 잔잔해질 때쯤에 다시 서로 뽀뽀하고 손잡고 우리 출산율 좀 올리자 출산율 올리러 간 겁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주원이 그만큼 자기가 더욱더 다른 여자를 꼬실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약간 아쉬운 점도 있는 법입니다.